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주챔피언 플러스 상담 오늘 또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퍼스텍입니다. 4,540원. 비중이 50%나 가지고 계신, 어마무시한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자, 퍼스텍, 드론 관련주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철도 시설물 관리 무인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드론하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슈, UAM 쪽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워낙 큰 반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성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보죠. 어떤가? 자, 퍼스텍 같은 경우가 실적은 논할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이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고요. 4,450원.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네요. 매도하세요. 위쪽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꺼지면은 내려가서 올라오기 힘들 텐데. 근데 워낙 거래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한번 올라오면은 꼭 매도하시고요. 더 이 높이 갈 거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실적이 받침이 돼줘야죠. 근데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올해 안에 반드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합니다. 재무 상태 좋지 않습니다.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자, 유통주죠? 유통이고, 먹는 것 쪽이라고 보시는데 외식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좋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리오프닝 관련으로 외식 사업이 좀 잘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도 순항이 예고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7,500원, 비중 30%,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라고 했죠? 37,500원, 33,000원대네. 떨어졌네요. 그죠? 반등 기다리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좀 기다려도 되죠. 좀 떨어지더라도 홀딩 의견 드리고요. 기다렸다가 매수가 위쪽, 가격 상단이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저항을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비중 좀 줄이시면서 매수가 위쪽에서 한 4만원대 진입성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갔다가 좀 싸게 샀으면 좋겠네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가격대 밑으로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나는 구간에서 좀 매도하는 쪽. 그러니까 저는 한 4만원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흐름이 워낙 괜찮고 하반기도 긍정적이고 이미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 코로나 때 좀 안 좋았지만 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립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홀딩했다가 위쪽에 올라오면 이익 실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좀 빠르죠? 크게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동국제각입니다. 매수가 24,000원, 비중 10%. 어제 좀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내려갔다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포스코, 태풍 때문에 포스코가 피해를 좀 많이 입었죠. 그래서 반사이익이라는 개념보다 철강 가격의 상승이 다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당연히 생산이 감소하니까 철강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현대제처럼 같이 오름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큰 폭이 빠진 흐름은 없네요. 워낙 재무적으로 이미 좋은 흐름을 맞춰놓은 기업이고 컬러 강판부터 해서 강판 쪽, 후판, 전체적으로 강판 쪽이겠지만 워낙 실적이 탄탄한 기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 실적이 미쳤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이 작년 실적 가지고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상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작년에 워낙 컸으면은 전년 대비라는 비율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워낙 재무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워낙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매수가가 24,000원. 이 매수가가 문제군요. 매수가가 문제인데, 24,000원. 비중이 10%. 일단은 지금은 더 사지 마세요. 시장 분위기 좀 더 봐야 되니까, 그대로 홀딩하고, 가격이 다운되면 사도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 가격이 이제 만원대니까, 만원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만원대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 좀 밑에 때 부근 좀 만원 초반대로 좀 떨어졌을 때나 비중은 늘릴 수 있고 지금 늘리지 않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등 다시 와서 한 19,0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리지 마세요. 좀 더 지켜보다가 다시 그때쯤 조금 지나서 다시 또 봐도 되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서 떨어뜨려서 또 더 살려고 하기엔 부담돼요. 비중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이슈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철강 가격에 대한 변화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쪽으로 내용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덴트입니다. 17,800원 11%. 이거는요, 단순한 겁니다. 어제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자본시장이니까. 같이 올랐는데, 코인 가격에 예민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뉴스기사도 그렇게 3천만원대를 회복한 비트코인, 우리나라 원화로. 3천만원대 회복하니까 비덴트가 6% 강세한다. 그 말은 뭐예요? 코인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인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해야 되고, 이 코인 가격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반등까지는 정도 있겠죠. 근데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면 좀 높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높아요. 재무적인 것도 뭐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일시적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높네요. 이것도 올라오게 되면은 한 12,000원대 정도부터는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비중을 조금 축소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각이나 뭐니 뭐 이상하고, 이 돈의 흐름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큰 거래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만큼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본의 색깔이 그렇게 좀 세력적으로 자본의 색깔이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자본 성향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뭐 보유 관점으로 두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되니까 올라오면 정리 쪽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12,000원 상한가, 저번에 상한가 왔던 가격 갭 구간 좀 메꾸는 정도 나타날 거니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요. 그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53,000원 비중 15% 보죠. 오늘 나온 내용인데, 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종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일리아라는 부분인데, 그 삼천단 제약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안구, 눈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미국 쪽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 판권에 대한 부분들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뭐, 임상 3상에 대해서 아주 좋게 뭐 얘기하는 부분, 큰 문제 없이 종료됐다라는 거는 이 긍정인지 아닌지 뭔가 모호하죠. 그러니까 주가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이 좀 모호한 상황이고요. 다만 삼천단 제약도 이 뭐 미국에 이제 바이오 자국 생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생산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네요. 53,000원대라 홀딩 일단 여기선 팔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45,000원 그 매수가하고 멀지 않은 가격까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홀딩 하시고요. 한 45,000원대 이상 오면은 매수가 갈 것 같아요. 45,000원까지 홀딩 하시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5%니까 가격 다운 시에는 좀 늘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종목, 이 기업에 대한 해석 없이 매도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이 부족하다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은 맞겠지만, 굳이 뭐 저는 매도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종목, LG전자 우선주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LG전자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53,600원 비중 30%. 뭐 가전 쪽에 대한 부분들, 뭐, 감소하고 판매량 감소하고 점점점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LG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G전자의 이제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이죠. 자동차라든지 뭐 전장 쪽 관련된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뭐 LG전자가 상한가가 오히려 급등성이 갔었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빠져야죠.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 예전에 가던 흐름 자체가 지금 이 구간대 아래에 있습니다. 워낙 크게 갑작스러운 급등성이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애플카였죠. 애플카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LG전자 쪽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지만 시세적인 거는 우선주가 어떤 이슈 모멘텀을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가격대가 높게 올라가고 난 뒤에 보유하고 있으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되냐? 53,000원대 자체가 뭐 높진 않네요. 뭐 단가 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당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의결권도 없고 의결권이라는 부분 자체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와 함께 어떤 이 기업의 어떤 흐름과 그런 이슈와 동행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당에 대한 성향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위한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홀딩했다가 좀 강한 시세가 한번 애플카 이슈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뭐 54,000원대 정도 상승하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챔초 플러스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